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행렬과 이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행렬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 행렬의 시작점이 되는 기본행 연산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기본행 연산은 세 가지가 있었죠. 행에 어떤 특정한 한 행에 0이 아닌 어떤 상수를 다 곱해주는 것,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 행을 맞바꾸기, i번째 행과 j 번째 행을 두 개를 위치를 싹 바꾸는 그런 것도 기본행 연산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는 어떤 한 행에 상수 c를 쭉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값을 또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기, 요 세 가지가 기본행 연산이었고, 기본행 연산은 저희가 ERO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죠. ERO, Elementary Row Operation의 약자죠. 자,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고요. 이번에는 행동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동등이라는 거는 읽어보면 행렬 A와 B가 서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이 두 행렬은 행동등이다. 로 이퀴벌런트라고 한다. 약간 명확하지 않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행렬 하나가 A라는 행렬이 주어졌는데 이 행렬을 ERO를 몇 번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번에 ERO를 기본행 연산을 유한번,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어떤 걸 쓰던 간에 그걸 여러 번 유한번 해서 행렬 B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행렬 A와 B는 사실상 좀 유사하다,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비슷한 어떤 그런 행렬이다 라는 그 느낌으로 행동등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비행렬을 가지고 유한번에 또 다른 어떤 ERO들을 반복해서 A 행렬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A 행렬과 B 행렬은 행동등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약간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여기서 진행한 ERO하고 여기서 진행한 ERO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ERO를 통해서 B에 도달할 수도 있고, B를 가지고 또 다른 ERO를 통해서 A에 도달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렇단 말은 A 행렬과 B 행렬이 행동등이라는 말은, 여기 밑에 지어보죠. 행동등이란 말은 요렇게 여기가 ERO라고 하면 또 다른 ERO 프라임, ERO 다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행동등이기 때문에죠. 자, 그럼 다음 정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 행렬의 정의인데요. 기본 행렬이 무엇이냐? 단위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딱 한 번 실행하면 그때 나오는 행렬 1을 기본 행렬 Elementary Matrix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 행렬, 예를 들어 2x2 기본 행렬 I2가 있다고 생각하면 I2는 1001인데 여기서 기본행 연산, 요 위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1번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 C 곱하기, 그러면 I2에 0이 아닌 상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를 2행에 곱해봅니다. 그러면 100-2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합니다.
뭐 E라고 하죠. 뭐 E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행렬 1. 또는 두 번째 두 행을 바꾸기가 있네요. 두 행을 바꾸기. 1행과 2행을 위치를 바꾸면 0, 1, 1,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행렬도 기본 행렬입니다. 기본 행렬. 이걸 E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또 상수 세 번째 상수 C를 한 행에 곱한 후 다른 행에 더하기. 뭐를 한번 해볼까요? 1행에 2를 곱한 다음에 이걸 2행에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행에 2를 곱하면 2, 0이죠. 그거를 2, 0을 2행에 더해 봅니다. 그럼 2가 되고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 0, 2,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본 행렬 2가 될 텐데 이걸 뭐 E3라고 이렇게 불러보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행렬들을 다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본 행렬의 개수나 종류는 무한계겠죠. 그죠? 무한계입니다.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행렬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은 딱 세 가지의 기본 행 연산을 가지고 기본 행렬들을 단위 행렬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행렬은 무한히 많다. 예,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i2로 만들었지만 i3나 i4가 일반적으로 in, n/n 정방 행렬로 가지고 또 새로운 기본 행렬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본 행렬의 예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1번인데요. 자, 이 첫 번째 요 예는 첫 번째 원래 기본 행렬은 i2였고 1, 1이었을 텐데 1, 1이었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됐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1인 거에 마이너스 3 됐으니까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 0이 아닌 상수 마이너스 3을 곱했다. 이렇게 하면 요 행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이건 i4죠. i4 4 곱하기 4 행렬. i4에서 원래 여기 마지막 행이 2행에 있던 거였죠. 그죠? 그리고 지금 2행은 원래 4행에 있던 겁니다. 여기 1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죠? 리딩 1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행과 4행이 지금 위치가 맞교환 되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 행렬도 하나의 기본 행렬이다. 그 세 번째는 원래는 여기가 0이 되어야지 i3죠. 근데 마지막 행렬 3행에 3을 곱한 다음에 1행에 더해준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3행에 3을 곱해서 1행에 더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본 행렬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그냥 단위 행렬 i3인데 이거 무슨 기본 행렬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행에 1을 0이 아닌 상수 1을 곱했다. 1을 곱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본 행렬이 될 수 있죠. 여기서는 뭐 1행에 1을 곱했다. 그대로고 2행에 1을 곱해도 그대로죠. 그죠? 하지만 어쨌건 이 경우도 i3이자 하나의 단위 행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행렬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고요. 자, 정리 명제 하나 보겠습니다. 1.5.1인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기본 행렬이 있잖아요. 이 기본 행렬 기본 행렬 2가 있고 단위 행렬 만약에 m이 있는데 im이 있는데 이거는 m by m 크기의 정방 단위 행렬이겠죠.
예, 이 단위 행렬을 단위 행렬에 한번 기본 행 연산을 실행해서 2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 by m 단위 행렬에서 이하로를 1회 실행해서 2라는 기본 행렬을 얻었다라고 하고 여기까지죠. 그죠? 그리고 a라는 행렬은 m by n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m by n 행렬. 그럴 때 이 a라는 행렬에 요 위에서 방금 실시한 요 똑같은 기본 행 연산, 똑같은 이하로, 정확하게 동일한 이하로를 1회 딱 실행한다는 거는 이 a라는 행렬의 좌측에 요 위에 나온 기본 행렬을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됩니다. 네, 이게 정리 1.5.1에 명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한번 실제로 해보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AN에 A를 n by m이니까 A11, A12, A1n이고 AM1, AM2, AMn이겠죠. n by n이니까 이하로 어떤 거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첫 번째 A에서 1행에 C를 곱해 보겠습니다. 1행에 C를. 그러면 이 행렬에 1행에 C를 곱하니까 1행에 전부 다 C를 곱하는 거죠. C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1행의 성분에 다 C를 곱했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일하로로 기본행 연산으로 보고요. 보고 요렇게 1행의 C를 곱하는 기본행 행렬이 어떤 거였느냐? IM이라는 n by n 행렬이 1 해서 1이고 요 1의 개수가 m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니까 1의 개수는 m개가 되겠습니다. 이 주대각의 성분이 개수가 1이죠. 여기다가 여기서 방금 진행한 1행에 상수 C를 곱한다. 그 이하로를 동일하게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요 기본행 연산을 동일하게. 그러면 1이니까 C만 되겠죠. 그죠? 나머지 주대각은 다 1이고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를 기본행렬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 1.5.1에 따르면 여기 나온 요 2에다가 요 행렬 A를 곱한 게 마치 요 행렬 직접 A에다가 이하로를 한 번 한 행렬과 같다라는 게 지금 이 1.5.1의 명제거든요. 실제로 같은지 한번 살펴보죠. 방금 2는 C111 이런 거였죠. 1 에다가 A를 곱하면 A는 원래 A11, A12, A1n, AM1, AM2, AMn인데 요거 곱해보죠. 곱해서 여기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요. 이게 좀 좁으니까 옆으로 자 곱해보면 어떻게 곱하죠? 이렇게 행, 열 곱하죠. 그죠? 행, 열. 여기 C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이고 이쪽은 다 0이죠. 그죠? 그럼 1행에는 C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성분이 다 0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C와 A11만 곱이 돼서 첫 번째
됩니다. CA11. 그쵸? 두 번째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이열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C와 A12만 곱해져서, 여기 들어가죠. C와 A12만 곱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C와 A1N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한번 행을 볼까요? 두 번째 행은 첫 번째를 보면 여기 들어가겠죠. 두 번째 행은 0이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1이죠. 그죠? 0, 1, 0, 0, 0, 0 이런 식이 두 번째 행이니까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곱하면 A11이 아니라 A21과 1이 곱해주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죠? 1과 A21, 그러니까 A2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22만 1과 곱해지는 거거든요. A22 이런 식으로 A2N이 되고요.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 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행은 여기서 마지막 행 첫 번째 열을 해보죠. 그러면 00001이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AN1과 1만 곱해져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AM1, AM2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요거랑 똑같네요. 요 결과랑 요 위에 A에다가 이하로를 한번 한 결과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명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A라는 행렬에 어떤 특정한 이하로를 한번 실행을 하게 돼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이하로를 직접 여기다가 A 어떤 행에 뭐 상수를 곱하거나 두 행을 바꾸거나 한 행의 상수별 곱해서 다른 행에 또 더해주거나 이런 걸 이하로를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값이나 그 이하로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을 A 행렬의 왼쪽에 바로 곱해주는 이 결과나 동일하다는 게 정리 1.5.1의 결과입니다. 나머지 이하로가 세 종류가 있으니까 두 개 더 있죠. 두 행을 서로 맞바꾼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한 행의 상수별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또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자, 그럼 요 결과를 가지고 요 명제 정리 1.5.1의 결과를 가지고 예제 2에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봤네요. 자, 요거를 안 지워도 되겠네요. 확인을 해봤네요. 자, 행렬 A가 지금 3x4 행렬이 주어졌습니다. 3x4 행렬. 자, 그때 I3라는 항등 행렬에 어떤 걸 했냐면 항등 행렬이 1행에 3을 곱해서 얻어지는 그 기본 행렬을 2라고 하겠습니다. 아닌데 3을 곱해서 3행에 더하는 기본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2가 있네요. 1행에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했습니다. 요런 기본 행렬을 A 행렬의 좌측에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A 행렬에 똑같은 그 이하로를 여기다가 첫 번째 행에 3을 곱한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더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똑같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3을 더하니까 4가 되고 0을 더하니까 4, 3을 곱하면 6인데 6을 더하니까 10, 여기다 3을 곱하면 9죠. 여기다 하면 9.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이 결과입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100, 010, 311,
01과 A 행렬 (0을) 실제로 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하면 00이니까 사실 1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하면 0, 0, 0,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을 하면 2만 나오고 네 번째 열을 하면 3만 나옵니다. 그죠? 이게 00이니까 요 곱하는 것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하면 1이 있으니까 2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 3, 6 똑같이 나오고, 드디어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하면 이 3이 1과 곱해지죠. 그죠? 그리고 1이 1과 곱해지니까 3, 1, 그 다음에 1, 1,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3, 1이 3이 첫 번째 행에 곱해져서 마지막 세 번째 행에 더해지는 효과가 생겼죠. 그죠? 또 여기 두 번째 볼까요? 3이 0과 곱해져서 마지막 4에 더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0이니까 뭐 의미 없고요. 첫 번째 행 세 번째를 보면 3이 2와 곱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1은 4와 곱해지니까 원래 있던 4는 원래 그대로인데 3이 2와 곱해지니까 6이 더해져서 1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치 첫 번째 행에 3을 곱해서 마지막 행에 더하는 것 같은 효과가 되죠. 마지막 한번 보면 3이 3과 곱해져서 여기 마지막 행에 더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9.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 행렬이라는 거는 A에다가 1행에 3을 곱해서 3행에 더해주는 이하로를 한번 하는 거나 또는 요 이하로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을 A의 왼쪽에 곱하는 거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1.5.1의 그 역할이나 영향, 효과를 다시 한번 예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